잠깐요. 자, 45장 여로보암에 간 버트. 버트는 스피트로스가 코르누코피아 전국에 자신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몰랐다. 성문을 열어준 위병의 조언대로 그는 좁은 시골길과 뒷길로만 다녔다. 여로보암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풀르마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도시가 나올 게 분명했다. 머리카락이 엉켜붙고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그는 가로엎은 들판을 걷다가 밤이 되면 도랑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먹을 것을 찾아 조심스럽게 커즈복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치즈 장수의 집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숲의 벽보가 붙은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그 그림 옆에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꾀재재한 떠돌이 불황자는 그림 속에 미소 짓고 있는 그 말끔한 청년과는 모습이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산채로든 죽은 채로든 그의 목에 금화 100잎의 현상이 걸려있다니 충격적인 일이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게, 현상금이? 얘가 이제 말하면 얘가 비미씨 비미씨 대장 아들이니까 다 믿잖아요. 맞아, 얘가 첫 번째 희생자인 순교자인 비미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버트는 깡마른 개들과 문을 닫아 판자를 덧대놓은 상점들을 지나 어두운 거리를 황급히 걸어갔다. 누더기를 걸치고 꾀재재한 모습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다른 불황자를 한두 차례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곰팡이가 살짝 피고 딱딱해진 치즈 한 덩어리를 발견하고는 누군가에게 빼앗기자라 얼른 손에 넣었다. 그러곤 버려진 낙농장 뒤쪽의 커다란 통에 고인 빗물을 한 잔 떠마신 뒤 황급히 커즈버거를 빠져나와 흙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내내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버트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폐하께서도 가장 아끼시는 부하잖아. 감히 그럴 순 없지.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야 했다. 어머니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날 밤 자러 들어간 도랑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다 보니 버트의 발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다. 다음날 밤 그는 어느 과수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썩은 사과 몇 알을 훔쳤다. 그 다음날 밤에는 어느 집 쓰레기통에서 죽은 닭을 꺼내 얼마 남지 않은 살점을 뜯어먹었다. 지평선의 진회색 도시 여로보암의 윤곽이 드러날 무렵 버트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는 탓에 어느 대장간에서 허리띠로 쓸 노끈을 훔쳐야 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버트는 어머니 사촌 헤럴드를 만나기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헤럴드는 어른이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여로보암 성벽 앞에 숨어있던 그는 날이 저물자 물집이 잡힌 발을 이끌고 절룩거리며 포도주의 도시로 들어가 헤럴드의 가게로 향했다. 가게의 창문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창문과 판자가 덧대져 있었다. 술집은 이미 문을 닫았고 헤럴드는 가족을 데리고 떠난 듯했다. 절박해진 버트는 지나가는 여인을 붙잡고 물었다. 저 혹시 헤럴드네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이 술집을 운영했는데. 그러자 여자가 되물었다. 헤럴드? 아, 일주일 전에 남쪽으로 갔어. 친척이야, 친척. 슈빌에 친척이 있다고. 궁정에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망연자실한 버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쌀쌀한 바람이 그의 몸을 휘감으면서 바로 옆 가로등에서 펄럭거리는 그의 숲의 벽보가 눈가에 얼핏 보였다. 맥이 빠지고 이제 어찌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문 앞 계단에 앉아 병사들에게 붙잡히기를 기다릴까 생각도 해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등에 칼끝이 닿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자, 46장 로도릭 로치의 사정. 로도릭 로치, 로치의 아들, 친구, 못난이 친구. 버트가 그 소리에 겁을 먹었을까? 믿기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버트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래서 손을 올리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그저 뒤로 돌아 목소리의 주인공을 마주했다. 로도릭 로치였다. 뭐가 좋다고 웃어? 로도릭이 버트의 더러운 얼굴을 들여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날 찌르지 않을 테니까, 로도릭. 버트가 조용히 말했다. 칼을 쥔 쪽은 로도릭이었지만 버트는 그가 자기보다 훨씬 더 겁에 질렸다는 것을 알았다. 로도릭은 잠옷 위에 외투를 거치고 피 묻은 헝겊으로 두 발을 감싼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 꼴로 11에서부터 걸어온 거야? 버트가 물었다. 상관하지 마. 로더릭은 사납게 보이려고 거칠게 쏘아붙였지만 이가 덜덜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난 널 잡아갈게, 비미씨. 이 반역자. 아니, 넌 못해. 버트는 로더릭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그러자 로더릭은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마. 버트가 다정하게 말하며 로더릭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펄떡거리는 숲의 벽보를 피해 좁은 골목으로 그를 데려갔다. 로더릭은 흐느껴 울면서 어깨를 으쓱해 버트의 팔을 떨쳐냈다. 이렇게 탁 했나봐, 이렇게. 저리 가. 나한테서 떨어지란 말이야.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뭐가 나 때문이야? 버트가 물었다. 두 소년은 빈 포도주병이 가득한 소녀였어요, 둘 다? 소년. 깜짝이야. 소년. 빈 포도주병이 가득 들어찬 쓰레기통 옆에 멈췄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도망쳤잖아. 로더릭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 말했다. 그게 당연하지.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버트는 합리적인 대답을 내었다.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됐단 말이야. 로더릭이 흐느꼈다. 로치 대장님이 죽었다고? 버트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왜? 스피트로스. 로드릭은 계속 흐느끼며 말을 했다.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하니까 그 스피트로스가 병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 아버지가 너를 못 잡았다고 노발대발 하더니 옆에 있던 병사의 총을 빼앗아서 그만. 로드릭은 쓰레기통에 걸터 앉아 서럽게 흐느꼈다. 차가운 바람 한 자락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스피트로스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하고 버트는 생각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의대장을 쏘아 죽였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의 거 어떻게 알았어? 버트가 물었다. 궁전의 캥거비가 말해줬어. 내가 금화 5잎을 줬거든. 내 어머니가 술집을 운영하는 사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캥거비가 그 사람을 대체 몇 사람한테 했을까? 버트가 걱정하며 물었다. 꽤 많을걸? 로더릭은 잠옷 소매를 얼굴로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만만 주면 누구한테든 정보를 파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재밌네. 나를 금화 100잎에 팔아넘기려고 해놓고서는. 버트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로치가 대꾸했다. 난 그 말을 원한 게 아니야. 어머니와 동생들 때문이었어. 너를 잡아가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되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스피트로스가 전부 다 데려갔어. 난 내 방 창문으로 도망쳐 나왔고 그래서 잠옷을 입고 나온 거라고. 나도 내 방 창문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도 난 신발을 챙길 정신이 있었지. 자 가자.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그는 로드릭을 일으키며 덧붙였다. 가는 길에 빨랫줄에 널린 양말이라도 훔쳐보자. 그러자 겨우 2걸음쯤 갔을 때 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들어. 너희들 나랑 같이 가자. 두 소녀는 손을 들고 뒤를 돌아봤다. 지저분하고 야비한 얼굴의 사내가 그림자 속에 튀어나와 그에게 소총을 겨누고 있었다. 제복을 입지도 않았고 버트나 로드릭이 아는 얼굴도 아니었다. 다만 데이디 도브테일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는 그런트 할머니의 쫄개, 이제는 어른이 된 건달 존이었으니까. 건달 존은 몇 걸음 다가오더니 눈을 가늘게 찌푸리고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 둘이면 괜찮겠군. 그 칼 이리네. 소총이 가슴을 겨누고 있는 탓에 버트는 순순히 칼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리 겁먹진 않았다. 플래푼이 뭐라고 했든 사실 버트는 아주 영리한 소년이었으니까 이 지저분한 얼굴의 사내는 자신이 금화 100잎에 현상금이 붙은 도망자를 붙잡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듯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그저 아무나 두 소년을 찾고 있었던 듯했다. 하지만 로더릭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스피트로스가 어느 도시에나 첩자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는 그들이 곧 수석 고문관에게 넘겨줄 테고 로치 자신은 반역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움직여! 사내는 불퉁한 얼굴을 하고 소총으로 방향을 알려주며 그들을 골목 안으로 이끌었다. 등이 총에 겨눠진 채로 버트와 로더릭은 컴컴한 여로보암의 거리를 걸어 마침내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에 이르렀다. 아까 저 거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좀 더 읽을까? 고아원에 이르러서 걔랑 만나나? 맞아. 걔 데이지. 자, 한 장만 더 읽을게. 47장 지하 감옥에서 궁전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스피트로스 경으로부터 비미씨 부인의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니 혼자만의 주방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닌가. 비미씨 부인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그녀가 평소 오만하게 군 적이 없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비미씨 부인이 만드는 과자와 케이크가 꾸준히 왕의 식탁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녀가 어디서든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궁전 지하 감옥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비미씨 부인의 감방에 화덕이 놓여졌고 주방에 있던 냄비들과 팬들도 감옥으로 옮겨졌다. 그녀를 왕국 최고의 제빵서로 만들어준 깃털처럼 가벼운 특제 케이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탄생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옆 감방 죄수들이 훈련을 받고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죄수들의 식사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청했다. 계란 거품을 내고 반죽을 켜켜이 접는 일, 재료를 계량하고 무게를 재는 일, 채를 치고 섞는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감방에 이런 별명을 두고 밥주라 그랬던 거. 감방의 쥐와 각종 해충을 없애줄 쥐잡이꾼과 감방을 오가며 상살 사이로 일거리를 전달해줄 하인들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눅눅했던 벽들이 화덕 열기로 뽀송해졌다. 곰팡이 냄새와 오물 냄새가 사라지고 맛있는 냄새가 감옥을 채웠다. 비미씨 부인은 죄수들이 모두 완성된 케이크를 맛보면서 자신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서히 지하 감옥은 활기 넘치는 곳, 나아가 기분 좋은 곳으로 바뀌었다. 비미씨 부인이 오기 전에는 굶주리고 쇠약했던 죄수들은 점점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처럼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버트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려 했었다. 죄수들이 과자와 케이크를 굽는 동안 옆방에서 도브테일 씨는 계속 국가를 부르며 커다란 이카보그 바를 조각했다. 비미씨 부인이 오기 전에는 그의 노랫소리와 망치소리에 다른 죄수들이 짜증을 냈지만 그녀는 오히려 모두가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격려했다. 죄수들의 합창소리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도브테일의 망치소리와 끌소리가 묻혔다. 좋은 점은 그뿐 아니었다. 스피토러스가 지하 감옥으로 달려 내려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비미씨 부인은 순진한 얼굴로 국가를 못 부르게 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 말에 스피토러스가 얼빠진 표정을 짓자 죄수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한껏 기쁨을 만끽하던 비미씨 부인은 옆방에서 조그맣게 씩씩거리는 웃음소리를 얼핏 들은 듯 했다. 그녀는 정신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멍울진 소스나 폭삭 까부러진 수플레처럼 망친 듯 보이는 것들을 구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도브테일 씨의 짓밟힌 마음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떠올리게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비미씨 부인은 죄수들에게 국가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도브테일 씨의 가여운 마음에 자극을 주어 예전의 모습을 찾게 해주려는 생각이었다. 마침내 놀랍게도 그리고 기쁘게도 술집에서 즐거이 부르는 이카보그 노래를 그가 따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은 이카보그의 존재를 믿기 전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한 병 마시면 이카보그는 새빨간 거짓말. 한 병 마시니 그놈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또 한 병 마시니 그놈이 살금살금 지나가네. 이카보그가 오고 있다네. 죽기 전에 진탕 마셔보세. 이상해요. 알았어. 지난번이랑 달라진 것 같은데. 나도 몰라. 많이 달라졌어. 비미씨 부인은 방금 화덕에서 꺼낸 케이크팬을 내려놓고 침대 위로 껑충 올라가 저 높은 벽면에 갈라진 틈에 대고 나지막히 말했다. 데니얼 도브테일, 내가 그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 들었어. 난 내 오랜 친구 비미씨야. 기억하지? 오래전 우리 함께 그 노래를 불렀잖아. 우리 아이디 어릴 때. 내 아들 버트랑 내 딸 데이지. 기억나지, 데니얼? 그녀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미씨 부인은 도브테일 씨가 우는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 웃음뿐 아니라 때로는 울음도 마음을 치유해주기 때문이다. 그날 밤부터 그 뒤로 숱한 밤 비미씨 부인은 벽에 갈라진 틈으로 도브테일 씨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건넸고 머지않아 도브테일 씨도 대꾸하기 시작했다. 비미씨 부인은 그가 이카보그는 없다고 말한 것을 주방 하녀에게 얘기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도브테일 씨는 비미씨 대장이 말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말한 뒤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곤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서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저 높이 조그맣게 보이는 창살이 쳐진 하나뿐인 창문으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스며들어왔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하 감옥은 희망과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비미씨 부인은 자신의 조수들을 위해 이불을 더 갖다 달라고 청하고 밤새도록 화덕에 불을 피워놓았다. 어떻게든 그들이 모두 살아남게 할 작정이었다. 진짜 이 부인 대단한 것 같아. 리더십이 아주. 하나만 더. 하나 더? 아니 데이지랑 만날 때까지만. 그래. 48장. 다시 만난 버트와 데이지. 버터와 데이지가 원래 알던 사이예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 어릴 때. 아 그래도 제일- 데이지가 쫓겨났다면. 데이지가 그 근데 둘이 로치가 싸웠어. 로드링 로치가 막 괴롭히면 버트 괴롭히면 데이지가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데이지가 구해줬구나. 그 애야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뚱 싸웠잖아. 놀려냈다, 혼내줬어. 한번 아빠 얘네들 때문에 싸웠어. 서로 이제 싸우게 됐고 그 버터랑 근데 둘이 일내겠다. 그랬다가 싸우게 됐다가 다시 이제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또 퍼터나가지고 화해 못하고 이제 헤어졌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근데 어려움 당한 거야. 자, 겨울의 한기는 그런터 할머니의 고원에서 느낄 수 있었다. 누더기 옷과 양배추 수프만으로 버티는 아이들은 잘 먹은 아이들처럼 기침과 감기를 견뎌내지 못한다. 먹을 것과 따스한 온기, 사랑을 누리지 못한 탓에 세상을 떠난 존과 제인들이 끊임없이 고아원 뒤쪽에 작은 묘지를 채워갔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해 주었지만 땅에 묻히는 아이들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타 할머니가 건달 존을 여러 보암의 거리로 내보낸 것은 아이들이 갑자기 잇따라 죽자 그 자리를 메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조사관들이 1년에 3번씩 그런타 할머니가 고아원의 아이들의 수를 속이지 않는지 확인하러 왔다. 가능하면 그런타 할머니는 큰 아이들을 원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보다 더 강인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가로 받는 금화 덕분에 그런타 할머니의 생활 공간은 코르누코피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사치스러운 곳이 되었다.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고 큼직한 벨벳 안락의자와 두툼한 실크 양탄자, 폭신한 양모 이불이 덮인 침대가 갇혀 있었다. 그녀의 식탁에는 늘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가 올라왔다. 바른스타운의 치즈와 바른스타운의 파이와 커즈버그의 치즈가 그런타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굶주린 고아원 아이들은 천국의 냄새를 맡는 듯했다. 이제 그런타 할머니는 건달 존에게 아이들의 관리를 맡겨놓고 조사관이 올 때가 아니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데이지 도브테일은 새로 들어온 두 소년에게 딱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누더기를 거친 지저분한 소년들이었고 데이지와 마사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든 막느라 바빴다. 자기들은 배를 고르면서도 어린아이들을 충분히 먹게 해주었고 특히 데이지는 틈만 나면 아이들을 때리려 드는 건달 존을 말리다가 그의 지팡이에 맞은 탓에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데이지는 그저 싸워보지도 않고 순순히 존이란 이름을 받아들인 두 소년이 못마땅할 뿐이었다.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사실을 데이지가 알 리가 없었다. 버트와 로더릭이 고아원에 들어오고 일주일 뒤 데이지와 그 절친한 친구 마사는 해티 홉킨스의 쌍둥이를 위해 비밀 생일잔치를 열어줬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데이지는 날짜를 정해 하다못해 양배추 수프를 한 그릇 더 얹어줘서라도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지와 마사는 어린아이들의 진짜 이름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도 건달 존 앞에서는 서로를 존과 제인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다. 쌍둥이의 생일을 위해 데이지는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다. 며칠 전 그런타 할머니로 배달된 슈빌 케이크 2개를 훔쳐낸 것이었다. 그 냄새는 고문과도 같았다. 먹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끝까지 참고 아껴두었다. 와, 예쁘다! 어린아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예쁘다! 사내아이가 따라 말했다. 이 왕국의 수도인 슈벨에서 온 거야. 데이지가 두 아이에게 설명했다. 데이지는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려고 노력했고 그 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도시들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습지대와 그런타 할머니의 고아원 말고는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마사도 커즈버그와 바론스타운, 슈빌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쌍둥이가 마지막 케이크 부스러기를 삼키는 순간 건달 존이 벌컥 방 안으로 들어왔다. 데이지는
크림이 묻어있는 접시를 감추려 했지만 건달 존은 이미 보고 말았다. 너 또 도둑질했구나. 못난이 죄인. 건달 존이 소리치며 머리 위로 지팡이를 들고 데이지에게로 다가왔다. 그러나 내리치려는 찰나 갑자기 허공에서 누군가 지팡이를 잡았다. 버트 구해줘. 버트가 요란한 소리를 듣고 웬일인가 싶어서 달려온 것이었다. 버트 잘생겼다 그랬지. 좋아, 아주 좋아. 여기저기 기운 작업복 차림의 삐쩍 마른 소녀를 건달 존이 때리는 광경을 보고는 버트는 내려오는 지팡이를 잽싸게 붙잡았다. 이러면 안 되지. 버트가 낮은 목소리로 건달 존에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처음으로 데이지는 새로운 소년의 슈빌 말투를 들었다. 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성난 표정을 짓고 있는 버트는 데이지가 예전에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버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기억하는 데이지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갈색 머리를 한 갈색 머리칼을 양갈래로 딴 소녀였다. 이렇게 땄나 보다. 눈을 번뜩이는 이 소녀가 자신이 알던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건달 존이 버트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내는 순간 마침내 로더렉이 버트를 도우러 왔다. 잠시 싸움이 벌어진 끝에 건달 존이 물러났다. 고아원 아이들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결국 건달 존은 입술이 찢어진 채로 복수를 다짐하며 방을 나갔다. 고아원 여기저기서 새로 들어온 두 소년이 데이지와 쌍둥이를 구했고 건달 존은 우스운 꼴로 슬그머니 내뺐다는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그날 저녁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무렵 버트와 데이지는 위층 계단에서 마주쳤다. 둘은 걸음을 멈추고 조금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데이지가 말했다. 고맙긴. 그 남자가 자주 그러니? 버트가 묻자 데이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래도 쌍둥이가 케이크를 다 먹었잖아. 정말 다행이야. 버트는 데이지 얼굴이 어딘지 낯익고 말투에서도 슈빌의 흔적이 묻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데이지가 다리에 천을 덧띄어 늘려 입은 낡고해진 작업복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곤 물었다. 그 옷 아직 안 먹. 넌 이름이 뭐야? 데이지는 주위를 두려워거리며 듣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그러곤 대꾸했다. 데이지. 하지만 건달 존이 있을 때는 제인이라고 불러야 해. 데이지? 버트는 숨을 들이켰다. 데이지! 나야! 버트 비미씨! 데이지의 입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 마치 데이지 엄마가 죽기 전, 그리고 버트의 아빠가 살해당하기 전 코르누코피아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었던 고처럼 느껴지던 시절에 햇살 가득한 궁전의 안뜰에서 뛰어놀던 그 어린아이들로 돌아간 것 같았다. 오, 눈물 날라 그래. 오, 진짜 정확했다. 자, 난 버트가 잘생겼다는 거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자, 다음 장은 49 고아원 탈출하나 보다. 다음 이 시간에